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윤근 정효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이 아주 관심 많은 가슴의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십니까? 보형물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가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 문화가 크게 한번 생겼어요. 보형물 싫어하시는 분들, 보형물을 하셨는데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 제거하고 난 뒤에 보형물만큼 지방 이식이 볼륨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은 보형물 싹 빼고 나면 사실 처음에는 내 몸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거하고 싶지만 실제로 빼고 나면 굉장한 그 박탈감 느끼고, 그렇죠. 허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볼륨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체 날씬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형물 수술하면은 너무 티가 난단 말이에요. 동그란 보형물이 보이니까 그 주변에 경계 부위에 지방을 같이 넣어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보형물 수술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이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을 빼고 나면 보형물에 있던 자리에다 지방을 넣습니까? 아니면은 보형물이 아니라 그 보형물을 덮고 있던 조직에다가 지방을 넣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방 이식이라는 개념에서 그 이식된 지방이 생착이 되려면 주변으로부터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빈 공간에다 지방을 다 잔뜩 집어넣어 버리면 혈관이 자라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빈 공간하고 가슴 조직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빈 공간 위에다 집어넣는 거죠. 빈 공간 위쪽.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넣는 거 아닙니다. 그 빈 공간에다 다시 지방 다 채우는 걸로 상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위로 잘 정리해서 집어넣는다. 지방 이식을 통해서 사이즈 얼마나 업할 수 있을까요? 긴차가 굉장히 심하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한번 지방 이식을 할 때 얻는 효과는 생리 때 가슴이 부푸는 정도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긴차가 너무 심해서 전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냥 생리 때 조금 살찌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커진다. 그래서 2차, 3차를 하셔야 원하는 사이즈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만 하시고 난 뒤에 경과 오셨는데 안 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왜 하냐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짜 개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이식이라는 사실은 누적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1차, 2차, 3차에서 누적될수록 눈에 보여지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지방 이식을 여러 번 하는 게 좋고, 지금보다 조금 살쪄 보이는 정도를 원하시면 한 번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에 지방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한 번밖에 못 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도 우리 틈새 자랑을 좀 하자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엄청. 정 원장님이 이식할 때 필요한 만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오늘도 진짜 여러 곳에서 모아가지고 곳곳에서 모아서 오늘도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을 한번 해드렸는데, 어쨌든 여러 곳에서 뽑더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방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가슴이 크신 분들이, 가슴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으신 분들이 지방 이식을 많이 할 수 있고, 가슴이 작은 사람들이 지방 이식을 조금밖에 못해요. 공간이 적어서. 그렇죠. 근데 이식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가슴이 작은 사람이잖아요. 주된 관심사가 볼륨에 있다면은 보형물을 고려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꺼려할 필요 별로 없다. 요거 꼭 한번 시술을 고민하시는 구독자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이식은 뭐 여러 번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죠? 가능하죠. 지방만 있다면. 고객 중에 한 분이 상체는 되게 왜소하셨어요. 근데 하체가 정말 지방이 많으셨어요. 그 지방을 갖고 4차를 했어요. 근데 가슴이 한 2컵 정도 커졌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네요. 4번 이상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이제 4번인데 원하시면 그 이상도 사실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염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석회화 같은 게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제거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문제가 없는지. 사실 이제 석회화는요, 다량의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미세한 석회화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세한 석회화는 몸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할 때 줄기세포 이식하는 게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지방흡입 이후에도 줄기세포를 쓰고, 이식한 다음에도 줄기세포를 쓰는데,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종도 좀 덜하고 염증도 덜 생기고 재생도 잘 되고 지방 조직 안에 있는 셀룰라이트 치료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가슴 이식에서 줄기세포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이제 원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뭐 생착 잘 되잖아요. 그렇죠. 생착이 잘 되죠. 생착이 잘 되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잡아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줄기세포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바이오본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한 바이오본드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혹시 미세한 염증 반응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억제해서 염증이 확산되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부작용률도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부작용을 줄이는 거는 일종의 예방의학인데 예방된 것은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줄기세포 없이 시술해봤던 옛날 경험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파워풀한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병합 시술이. 어쨌든 뭐 세포 생착에는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줄기세포 함께 이식을 하면요. 이식한 다음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볼륨감을 느껴서 좋은데 이게 다 꺼지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수술 초기에 빵빵한 느낌은 상당수가 붓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붓기입니다. 그거는 꺼져야 되는 겁니다. 꺼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3개월 이후 붓기 다 빠지고 완전히 생착된 지방은 아직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보통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반영구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개업을 2002년도 했는데 수술해드렸던 분이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다른 병원이었는데 다른 수술 상담하러 수소문해갖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코하고 지방 이식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보기가 좋으세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20년 됐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거의 진짜 반영구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빼는 게 좋죠?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라인의 공식 입장은 어느 지방이든 사실 큰 차이가 없다. 허벅지든 배에서 뽑든 팔에서 뽑든 우리는 또 자체적으로 그걸 잘 채취하고 잘 가공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뽑든 채취하든 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논란이 있는 주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얘기할 때 허벅지 쪽에서 뽑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허벅지 쪽에서 안전하게 뽑기가 제일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제일 또 많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방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요. 모자라요. 모자라서 걱정이지. 어떤 경우는 전신흡입해서 이식 지방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라인처럼 지방 흡입을 잘하는 데서 지방 세포를 잘 다루는 데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